안녕하세요, 로드게이션입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영상은 영상 자체가 주는 즐거움보단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영상이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앙마이 여행을 준비하고 계셔서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1인칭 시점으로 치앙마이 여행을 즐기실 분에게 이 영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치앙마이 여행 가성비 버전 출발하시죠. 4일차 여행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아침부터 어디를 결심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일정이 빡빡해서 조식을 일찍 먹고 아침 대바람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4일차 일정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아침 일찍부터는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 근처에 도이사켓 핫스프링이라는 꽤나 유명한 유황 온천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오토바이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중이고요. 유황 온천에서 온천욕도 하고 맛있는 오리알도 유황 온천에 직접 삶아 먹고 올 예정입니다. 네, 숙소에서 유황 온천까지는 한 19분 정도 걸리고요. 유황 온천을 즐기고 나서는 이곳 마운틴 뷰 앤 리버 캠핑이라는 캠핑장에 갈 예정입니다. 구글 맵에서 보시는 것 같이 캠핑장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죠. 리뷰를 보면 리뷰가 많지는 않은데요, 간단하게 모닥불도 피울 수 있고 밤하늘의 별도 볼 수 있다고 해서 고민 없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치는 제가 오전에 방문할 도이사켓 유황온천에 가는 길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 곳이고요. 유황온천에서 캠핑장까지는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온천으로 출발! 태국에 무슨 온천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치앙마이에 유명한 유황온천이 많더라고요.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이사켓 온천 지역까지 잘 왔고요. 네, 이쪽이 도이사켓 온천 입구인데요, 오토바이를 어디에 주차를 할지 몰라서 저도 이 입구에 대놨었는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탕 바로 옆에까지 오토바이 진입이 가능하니 저처럼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은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각보다 온천의 부지가 넓었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곳이 유황 온천을 임시로 담아놓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쪽에서 그 유황 특유의 구리구리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고요. 바로 요 온천물로 온천도 즐기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오리알하고 계란도 삶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온천물 앞에 있는 건물이 1인실 전용 온천탕입니다. 내부 모습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번호가 매겨진 개인실이 하나씩 다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딱 한 명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온천탕 전후에 사용하실 샤워실도 따로 있고요. 온천욕을 즐기시면서 자연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으실게끔 작은 창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 보이는 1인 전용 온천탕을 이용했는데요, 이 창문 없었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온천탕은 이곳입니다. 딱 봐도 확 트여있는 게 개방감이 엄청 좋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1인 전용 온천탕에는 작은 창문이 있어서 한 반 정도 벗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통만 벗고 바깥을 돌아내는 느낌이었는데요, 이쪽에서 온천을 즐기게 되면 아마 위아래 홀딱 벗은 자연인의 모습으로 온천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홀딱 벗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자연을 함께 보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본격적으로 온천욕을 즐기기 전에 온천욕을 즐기면서 먹을 계란을 사러 왔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바구니에 있는 계란은 이미 삶아져 있는 거고요, 요런 포장에 담겨져 있는 게 삶아지지 않은 계란입니다. 요걸 집으셔야 옆에 있는 유황에서 직접 삶아 볼 수 있으시고요. 노란 껍질은 계란, 흰 껍질은 오리알이에요. 삶은 계란 먹는데 음료수가 없으면 화가 나겠죠. 오리알 4개 40바트, 음료수 한 병 20바트, 총 60바트 구매했습니다. 유황 온천에 오리알을 직접 삶을 생각에 신나게 유황 온천까지 이동했고요. 네, 요렇게 갈고리를 걸어서 유황 온천에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적당하게 익는다고 합니다. 오리알을 삶기 위해 유황 온천에 담갔는데요, 보시다시피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탄산천에 이런 기포가 좀 올라온다고 하던데요, 만약 이곳이 유황천에 탄산천까지 되면 대박이네요.
온천탕에 입장하기 위해선 이쪽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셔야 하고요. 1인용 온천탕은 30분에 100바트 약 4,000원, 탁 트여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30분에 500바트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1인 전용 온천탕용 티켓을 구매했고요. 티켓을 내고 관리자분을 따라서 온천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리알은 아직 옆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도 아낄 겸 오리알을 담가놓고 온천탕에 물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돈보다 시간이 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관리자분께서 이렇게 물 온도 체크도 해주세요. 오케이 사인과 함께 저는 오리알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10분 정도 유황 온천에 잘 담가놓은 오리알을 꺼내고 있고요. 유황 온천에서 삶은 계란은 뭐가 다를까요? 네, 일단 특별한 기분이 들어 좋고요. 유황 온천수가 보통 80도 초반대라 계란이 완숙이 되지 않고 반숙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잘 반숙이 된 오리알을 들고 물이 잘 받아진 온천탕으로 왔습니다. 오리알부터 풍덩 담가 놓고요. 허물을 하나 둘씩 벗어 제끼고 드디어 입수! 뜨끈한 유황 온천수에 몸을 담가 놓고 반신욕을 즐기면서 창문 밖에 있는 풀숲과 나무들 그리고 소들을 보면서 온천욕을 즐겼는데요. 빨가벗고 자연에 나와 있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 잘 익은 오리알도 먹어봐야죠. 유황 온천에 삶아진 오리알은 어떤 맛일까요? 그리고 제가 오리알을 고른 이유는 저도 베트남에 살면서 오리알을 처음 접해봤는데요. 오리알과 계란을 비교해봤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오리알이 좀 더 계란에 비해 퍽퍽함이 적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오리알도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유황 온천에서 삶은 오리알의 맛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고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약 30분간의 온천욕을 마쳤고요. 온천욕 시작 전에 30분은 좀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을 해봤었는데 남자분들 잘 아시죠? 대부분 남자분들은 온탕 10분 컷 아닌가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은 30분만 해도 충분하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온천욕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연히 청소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제가 온천탕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받아놓은 온천물이 있어서 살짝 찝찝했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온천탕에 들어가서 홀딱 벗고 오리알을 까먹을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오리알 삶는 동안 음료수가 바깥에 있으면 차가움이 좀 식을까봐 제가 음료수를 산 냉장고에 그대로 넣고 그 오리알 삶은 거 꺼내려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오리알만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막혀서 온천탕 안에서는 오리알을 한 알밖에 못 먹었어요. 자, 유황 온천의 효과가 좋았을까요? 어떻게 좀 못생긴 얼굴이 좀 커버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남은 오리알 3개 더 먹으러 갔습니다. 네, 오리알이 맛있긴 맛있어요. 딱 입에 넣는 순간 좀 고소하리 담백한데요. 반숙이라 그런가 그 노른자가 살짝 좀 비릿한 그런 느낌? 간장을 찍어 드시면 훨씬 낫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약간 비린맛이 살짝 있어서 음료수를 기대하고 음료수를 마셨는데 제가 산 건 음료수도 아니고 비타민도 아니고 소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수요. 꼭 콜라 사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욕을 마치고 나오시면요,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내시면 이 건물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세요. 전 오후 일정이 또 따로 있어서 마사지를 받지는 못했는데 일정만 없었으면 온천욕하고 나와서 노곤노곤한 몸을 이곳 마사지 집에서 마사지까지 받고 나오면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유황 온천 일정을 마칠게요. 유황 온천에 온몸을 푹 지지고 아따마 개운해졌겠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셔야죠.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점심은 계란 노른자로 만든 면이 들어간 돼지고기 국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음료수는 환타 딸기 맛입니다. 매일 먹어봐야지 하다가 맥주만 마셨는데요. 드디어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주문한 국수가 나왔고요. 말씀드렸듯이 계란 노른자로 반죽한 면과 돼지고기를 얹어서 같이 먹는 국수고요. 육수는 다른 피시볼을 먹을 때처럼 굉장히 깔끔한 맛의 육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육수에 간이 잘 맞아서 다른 양념은 하지 않고 고추절임만 조금 넣었습니다. 태국 음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너무 적어요. 한 2그릇은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딸기맛 환타를 맛볼까요? 색깔을 보시면 맛이 대충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국민학교 출신분들은 아실 수 있을 만한 학교 앞에서 팔던 색소가 많이 들어간 소다 먹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요. 이번엔 태국 대표 카페 브랜드인 아마존을 들려봤습니다. 태국 커피가 의외로 맛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대를 한껏 하고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직원분들 교육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태국 커피의 맛은 아라비카보다는 로부스타 커피에 가까운 것 같았고요. 그래도 베트남에서 먹던 로부스타 커피보다 산도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일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가볼 곳은 영상에 보이시는 캠핑장입니다. 제가 묵고 있는 스리다 리조트에선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리버 캠핑이라는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구글 맵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산 꼭대기 쪽에 있었어요. 도로가 잘 나여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글 맵으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캠핑장에서 모닥불도 피울 수 있고 밤에는 별도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에서 잠을 잔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밤에 별을 본 지도 굉장히 오래된 터라 캠핑장을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고요. 근데 캠핑장만 가기엔 뭔가 좀 아쉬워서 캠핑장 주변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뭔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캠핑장 바로 근처에 킹콩 스마일 짚라인이라는 짚라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가격은 한화로 6만원 정도 하는 곳이고요. 제일 중요한 리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다들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 대비 훌륭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핑으로 근처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짚라인을 하러 가는 일정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그럼 커피도 다 맛있겠다. 바로 캠핑장으로 가볼게요. 오토바이로 운전하고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일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포장이 잘 돼 있는 도로였고요. 올라오는 길에 굉장히 잘 꾸며진 별장들이랑 예쁜 카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놀러 오실 분이 계신다면 중간에 예쁜 카페도 한 번씩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이 조그만 다리에서 좌회전하면 우리 목적지가 나옵니다. 이 캠핑장의 첫 느낌은 때마침 아궁이에서 연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골집에 들어오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알록달록 꽃들도 있고 나무들도 굉장히 잘 조경이 돼 있어서 만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집 같았어요. 텐트 역시도 숙박이 가능하다는데 도착하고 나서 주인분께 바로 인사를 드리고 어디서 숙박이 가능한 거지? 캠핑장을 한번 싹 둘러봤습니다. 꼭 숙박하고 싶다. 풍경도 아기자기하니 굉장히 예뻤고요. 거기도 꺼먹고 싶다. 너무 아기자기하네. 이 색깔은 그냥 그럭저럭. 거기에다가 바로 옆에 계곡에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캠핑장 주변은 잘 둘러봤고요. 이번에는 캠핑장 주인분이 오늘 제가 1박을 하게 될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셔가지고 올라가 봤습니다. Here? Sleep here? 주인분이 이쪽에서 1박하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오케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었지만 저는 완전한 야외에서 모닥불로 좀 피우다가 자고 싶어서 바깥쪽에서 잘 수는 없냐고 물어봤었는데요. 이때가 치앙마이 우기로 접어든 때라 비에 텐트가 무너지면 쫄딱 좋겠죠. 그래서 저는 주인분의 말을 듣고 반야외인 2층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 위치도 확인했겠다. 캠핑장에 들어올 때부터 눈에 띄었던 우리 멍뭉이를 좀 보러 왔습니다. 댕댕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손 인사를 건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꼬리를 안 흔들어서 물까봐 좀 걱정했었어요. 댕댕이와의 첫 만남에서 국룰인 손을 해봤습니다. 이 댕댕이가 굉장히 똑똑한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손을 달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태국어로 손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했는지 주춤하다가 결국엔 눈칫밥으로 손을 주더라고요. 참 귀엽습니다. 아 좋다 좋아. 캠핑장 주변 마실을 좀 나왔어요. 지금 묵고 있는 수조도 시골인데 여긴 더 시골이네.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아서 어딜 가도 다 그림 같았는데요. 여기는 산속이라 그런지 더 그림 같았습니다. 아이, 얘는 귀여워. 태어난 지 깜짝이야. 얼마 안 된 것 깜짝이야. 같은 댕댕이 언제 같은데 왔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놀랍지. 지금 만지고 있는 요 개는 야야야야. 완전 애교쟁입니다. 엄청 적극적이에요. 아주 극성 맞습니다. 아주 그냥. 귀여워. 알았어. 가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자 신발 좀 갈아 신어볼까? 동네에 개 한 마리가 더 추가됐는데요. 바로 요 놈인데 질투가 엄청 많습니다. 네, 동네 개들을 데리고 뭐라는 거야? 옆에 계곡을 잠시 구경 왔는데요. 한국 사람. 한국 코리아. 코리아. 헬로 코리아. 귀여워. 동네 꼬마들이 뭐라 말을 걸더라고요. 전 제가 잘 곳이 2층에 천장까지 있어서 그냥 이곳에 이불만 펴주는 줄 알았는데요. 이쪽에 제 텐트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오 맛있는 냄새. 텐트를 쳐주시면서 제 이른 저녁 식사도 함께 준비해 주셨고요. 밥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준지 한번 볼게요. 캠핑장 안쪽에는 음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병맥주가 70바트 정도 하고요. 어디서? 저 콜라 한 병은 15바트 합니다. 그러면은 네, 제 볶음밥이 나왔네요. 많이 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엄청 많이 주셨어요. 다른 가게에 한 2배 정도 되는 양의 밥을 주셨더라고요. 태국 볶음밥에서 빼먹을 수 없는 이 고추절임. 아, 녹음하면서 또 침이 넘어가네요. 침이 넘어가요. 지금 베트남에서 녹음 중인데 조만간 며칠 후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 들릴 예정입니다. 조만간 쇼츠로 올릴게요. 보니까 하늘을 보아하니 별을 못 볼 것 같은데. 처음에 캠핑장에 왔을 때는 날이 엄청 좋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구름이 끼고 있어서 저녁에 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장 주변 구경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동네 이장님 분이 하루가 다 지나갔음을 알려주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제 세대에 있던 건 아니지만 뭐 다방 DJ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소리에 아이들은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자기 할 것 하면서 있더라고요.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이 캠핑장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슈퍼도 하고 간단하게 술도 팔고 안주도 파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했어요? 나는 축구 말아줘. 왜?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알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고 쿨하게 집으로 가라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보던 이거 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네 한국에서 일했어? 야, 아, 여기 형님, 언제 형님, 여기? 네.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취해가지고 눈 초점도 안 맞고 발음도 꼬이고 재밌는 친구였어요. 동네 꼬마들 정말 때묻지 않은 순박함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얘네도 참 순박해요. 딱 시골에서 사는 그 강아지들처럼 사람 경계도 많이 안 하고 참 순합니다.
일 끝나고 와서 술 한 잔 더 할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한 잔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해 먹을 사람들은 식재료를 사서 집으로 향하고, 모두들 나름의 하루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술 먹는 태국 젊은 친구들이 이게 실시간으로 취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독한 술 같아서 봤더니 35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옷을 자세히 보면 킹콩 짚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일 하게 된 짚라인 액티비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라더라고요. 특히 이분 얼굴 시뻘게 가지고 엄청 많이 취해 보이는 분이 있는데, 전 이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나 하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내일 짚라인 투어 할 때 알려드릴게요. Watch this. 동네에 꼬마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그 2명 꼬마예요. 이게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애기는 캠핑장 옆에 집에 살고 있는 여자애기고, 이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남자 꼬마아이가 이 캠핑장 주인분의 아들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지 동생에게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아, 이런 순수한 미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순수한 미소를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 네, 오늘 밤 몸을 뛸 잠자리를 확인하러 왔는데요. 잘 돼 있네. 여기서 하룻밤. 바닥에 두꺼운 이불도 깔아주시고 생각보다 아늑하게 잘 꾸며주셨어요. 편집하면서 보니 없던 테이블도 놔주셨네요. 캠핑장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킹콩 친구들은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고요. 저는 밤이 돼서 전등에 불이 들어온 캠핑장을 구석구석 또 살펴보고 있어요. 캠핑장 주변에 고여있는 물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모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캠핑장에 있는 내내 모기한테 물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고 싶어 했는데 비 때문에 텐트를 못 쳤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쪽에는 다음에 건기 때 한 번 더 오는 걸로 할게요. 제가 오늘 밤 불놀이를 할 수 있게끔 장작들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불멍 때리는 게 되게 신기했나봐요. 이렇게 불 피우는 이유가 따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불 피워서 불 타들어가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모닥불을 피우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여행 1일차에 계곡에 가서 고기 같은 걸 먹고 먹어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요. 이번 캠핑장 모닥불 피울 때도 똑같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올 때는 제가 삼겹살을 준비해서 꼬치에 삼겹살을 굽고 리얼 야생으로 모닥불에 구워 먹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 영상에선 좀 아쉬우시더라도 이렇게 불 피우는 것만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댕댕이는 사랑입니다. 제가 불 피우고 노는 게 신기했는지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렀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쪼르르 달려옵니다. 다음번 캠핑장 방문 땐 삼겹살 잘 구워서 귀요미들도 잘 나눠주려고요. 네, 4일차 여행은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면서 한 3시간 반 정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별은 하나도 보지 못했고요. 모닥불 피우는 동안 오롯이 저랑 그리고 모닥불 그리고 우리 댕댕이 2마리 같이 있었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장작불 타는 소리, 그 풀벌레 소리, 계곡 물 흐르는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엄청 힐링이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저 혼자 느끼기엔 너무 아쉬운 시간이라 제가 모닥불 멍 때리는 영상을 모아놨습니다. 캠핑장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함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4일차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5일차 여행에 대한 예고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행 마지막 날 5일차 예고편입니다. 캠핑장에서 1박을 하고 나왔더니 우리 댕댕이들이 하나둘 쉬고 와서 반겨줬습니다. 똘똘이를 따라서 아침 산책도 했고요. 댕댕이들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은 처음이었는데요. 참말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들었던 캠핑장 댕댕이 사총사들과 인사를 나누고요. 저는 짚라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킹콩 스마일 짚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고장고를 살뜰히 잘 챙겨서 안전하지만 짜릿한 기구들을 탔고요. 5일차 여행 영상에서는 짚라인 액티비티를 1인칭 시점에서 실감나게 즐길 수 있으시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치앙마이 마지막 여행 날로 찾아올게요.